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신문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가처분 신문의 주요 쟁점,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의료 대란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대 교수들이 이제 정부를 상대로 이거 의대 증원 좀 집행정지 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 네.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열릴 예정인데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의대 증원을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예, 예. 행정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취소 내고요. 소송. 예.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일단 뭐 소송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의료 증원 정책이 결정이 돼서 시행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예. 이 시행 자체를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서 신문길이 열리는데 네. 이제 대부분 행정소송에 마찬가지죠.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제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은 굉장히 법률적 개념이어서 예. 어렵게 느끼실 수 네, 있는데 네. 처분이라는 것은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과연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아. 처분에 해당이 안 되면 소송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증원에 대한 플랜, 계획이거든요. 예. 정책이다. 그렇죠. 정책이기 때문에 예.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처분이 아니고 단순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대상에 맞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한 가지의 문제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면 항상 모든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아, 권한. 네, 예. 그걸 우리가 원고 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사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주체가 예. 의대 의대 교수들. 교수들이거든요. 예. 33개 대학. 그리고 그 의대 교수들이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은 이제 처분과 좀 관련돼서 예. 그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네. 과연 의대 교수들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이랄지 뭐 그런 영향은 없거든요. 예. 그냥 간접적으로 뭐 반사적 이익이랄지 그런 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손해가 과연 가느냐 예. 어떤 권리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예, 예. 자신들은 전공이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대 결정, 의대 증원 결정 권한이 보건복지부 없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요, 예. 대학의 정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또 특별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의하면 어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뭐 인력이랄지 그런 개발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걸 교육부 장관에게 이제 통보를 해서 예. 시행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의사협회랄지 의사들의 입장은 이것은 정원에 관한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주관을 해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을 해서 그 사후의 조치를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 조치는 이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처분성, 적격성 가르쳐 주셨고 필요성도 지금 요소잖아요. 네, 근데 뭐 대부분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보존의 필요성이에요.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예. 적격성이 인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집행정지 필요성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아. 그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이러한 어떤 처분이랄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예. 시행이 됐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하면 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소송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처분과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저 부분도 판단해 보겠지만 예. 만약에 처분이나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예. 이제 집행정지 필요성은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네. 거군요. 이제 예. 결과 나올 텐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전문가들, 이제 법조인들 의견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개인적 의견은 예. 근데 지금은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고 플랜이거든요. 예. 처분으로 그래서 보기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처분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교수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교수분들이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예. 증원이 되면 뭐 교육을 시키는데 힘들다든지 예.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 문제랄지 이런 권리에 의해서 침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번 의대 교수에 대한 소송에 한해서는 원고 적격성이랄지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게 간호학과 정원 확대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뭐 고등교육법이랄지요, 보건의료 기본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찬가지죠. 뭐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거지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고 학과의 입시 정원을 늘린다랄지 조정할 때는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뭐 간호학까지 그런 것을 그 뭐 얼마 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고등교육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년 10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애외적으로 대학의 어떤 구조 개혁을 위한 경우에는 정원에 대해서는 뭐 그런 1년 10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계획 시행에 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애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도 지금 취소 소송 제기를 하고 할 텐데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을 좀 받을까요? 아마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수험생들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의대생들, 예. 전공의들, 지금 교수들 이렇게 뭐 소송을 전부 다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뭐 행정소송 제기한 거고 가처분의 결과가 거의 뭐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단지 이제 원고 적격에 있어서는 교수와 전공의와 수험생들은 각 틀리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아. 일단 제가 말하는 소송 요건의 전제가 되는 이제 처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처분을 볼 수 있느냐, 예. 네. 과연 처분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뭐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법원에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정보기들이 또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을 담은 거예요? 뭐 이 서한 발송이 예. 이걸 뭐 제소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의견조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아마 내용은 뭐 인터벤션 해서 예. 개입을 요청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ILO에서 좀 개입을 해달라.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의료법에 보면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 위반하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일을 하기 싫은데 업무 개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이제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 의무 없는 노동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ILO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29조에 29호에 이제 그 예.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29호 협약 제2조 제1항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 노동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도록 ILO에서 개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일종의 뭐 제가 볼 때는 제소보다는 의견조회가 아닐 것 같아요. 아, 개입을 어떤 반응 나올 해달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소가 다른 점은 이제 제소는 직접 감독 기구에서 감독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견 조회는 이제 ILO에서 이게 정말 강제 노동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외교원상 보면 뭐 전공의는 뭐 피교육자면서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80시간, 100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 협약에서 강제 노동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 또 여기에 또 애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예. 그런 상황이랄지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있거든요. 정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거죠. 정부에서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의사들의 어떤 노동 자체의 파업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ILO의 강제 노동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네. 이게 뭐 의견조회냐 뭐 제소냐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면 거의 의견조회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예. 그
개입 자체가 뭐 법적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ILO가 개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어떤 영향 미칠까요? 근데 이제 ILO가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개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공의들할지 의사들은 개입하기를 좀 바라겠지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노동 금지가 있지만 또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사들의 어떤 행동은 뭐 환자랄지 국민의 안녕과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의사들이 서한을 보낸 내용은 의견조회다. 인터벤션은 의견조회이기 때문에 ILO 사무국에서 정부에다가 아니 이러한 의견 조회가 왔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정부에서 써서 보내면 이거 자체를 의사들에게 보내면서 너의 정부 입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고지하는 거에 불과하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법적 해석이 뭐 맞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ILO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요. 예. 그럼 정부에서는 참조만 할 뿐이지 뭐 이거에 의해서 의대 증언을 뭐 철회한다랄지 취소한다랄지 그런 경우는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각각하 인용 그 결정이 곧 내려질 것 같은데 이거 신속하게 결정이 되죠. 그렇죠. 예, 언제쯤 집행정지 나올 거예요? 가처분은요. 예. 보통 뭐 그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는데 예.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군요. 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요지 가처분 신문 주요 쟁점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